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올라오면서 개인분들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관심 많은 종목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반도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관심도 많아지셨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가 다시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개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섹터 종목은 어딜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입니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쟁이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휴전 상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또 나토에서 이제 대통령도 출국을 했죠. 집속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종전 이후에 재건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쟁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그 초강대국이 된 이유도 유럽에서 전쟁이 난 다음에 참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재건을 위해서 마샬 플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무기도 많이 만들어내면서 전쟁으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난 이후에 원자폭탄 떨어지고 그랬는데 재건하게 된 게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서 물자라든지 이런 거 공급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됐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느 한쪽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재건 관련해서는 조 단위로 엄청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각국이 이제 뛰어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건설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인프라도 건설을 해야 되고, 건물도 져야 되고, 통신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집도 져야 되고, 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시설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역시 가장 강한 섹터, 강한 종목은 삼부토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삼부토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어떤 종목인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부토건 일단은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자본금이 한 2천억이 좀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 치고 크진 않거든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GS건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논란이 많았죠. 4,2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5,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삼부토건이 그 도급순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건설회사는 도급순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2022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1등이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 그다음에 이쪽 포스코건설, GS건설 쭉 나오는 대우건설 안 보이시죠? 20위까지 지금 없어요. 지금 삼부토건이. 그 밑에 내려볼까요? 40위까지 서희건설, 두산건설, 한신공영, 삼성엔지니어링, 동문개발, 우미건설, 호반산업, 여러분 아시는 건설은 다 나옵니다. 상용건설, 신세계 없죠? 40위도 없습니다. 60위까지 볼까요? 여기 있나요? 삼부토건이 안 보이시죠? 지능기업,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신동아건설. 자, 어디에 있을까요? 삼부토건은 보이시나요? 도급순위 70입니다.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중견기업입니다. 그냥 대형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보통 전쟁이 나고서 건설을 할 때 여러분, 대형 회사가 나갈까요? 중소형사가 나갈까요? 당연히 대형사가 나갑니다. 중소형사가 나가진 않죠, 잘. 물론 이제 과거에 건설한 이력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보면은 삼성이나 대우나 GS 같은 큰 회사가 나가지. 물론 이제 하청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1순위는 그쪽인데 왜 삼부토건이 올라갈까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급순위 70위밖에 안 되는 회사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삼부토건은 어떤 회사인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일단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토목 사업, 건축 사업,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플랜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건 다 해당이 됩니다. 일단은 회사는 작지만은 모든 건 다 할 수 있어요. 토목 사업 보시면은 일단은 교량이라든지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터널 있죠. 그 다음에 건축 보시면은 다 합니다. 호텔, 그 다음에 종결시설도 만들고 스포츠 레저, 교육 연구시설 안 해본 게 없죠. 이만한 거 다 하죠. 그 다음에 주택 사업 보시면 주택은 당연히 공동주택 다 짓고요. 짓고 그 다음에 플랜트 쪽도 많이 하죠. 산업시설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전소도 짓고. 그러면은 이 회사가 요건을 갖췄지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자, 어떤 요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이슈부터 한번 가만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란드 진출, K배틀 얘기 나오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관련 종목도 좀 움직이고 있고 재벌 회장도 따라 나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도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폴란드 쪽에서 회의를 열 것 같은데 어떤 얘기 나오든 간에 주가는 이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로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이슈가 되면서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증 CB 발행량선 삼부토건 추가 자금 확보하겠다. 자, 다트 보시면은요, 25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250억. 770만 주를 발행하는데 250억이 들어왔어요. 이 돈이 뭘까요? 250억. 이 돈. 이 돈의 정체는 뭐죠? 유증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세력이 추가 자금을 납입을 한 겁니다. 여기다가 왜? 주가가 뜰 게 뻔하니까. 근데 이렇게 고평가된 상태에서 들어왔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입니다. 자, 얼마까지 갈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250억이라는 돈이 왜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정정후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근데
발행가는 뭐 3,700원대 정도 되는데 비싸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지금 주가 많이 올라서 그렇지. 근데 3,700원에 발행해서 지금 어제 4,900원, 이 1,000원, 2,000원 먹을 거 들어왔나요? 250억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력이 노리는 건 더 높은 가격이겠죠. 자, 250억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주가는 계속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뭐 오늘도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주봉 볼까요?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죠. 전형적으로 고를 확실하게 팠습니다. 지금 확 꽂아버렸죠. 주가가 보통 이렇게 횡보하다가 고를 한번 파고 다시 올라오는데 여기서 완전히 꽂았죠. 지금 월봉 보시면 어디죠? 자, 월봉 보셨나요? 차트를 보실 때 짧게 보지 마시고 크게 보실 필요가 좀 있어요. 주식은 이게 크게 보셔야 됩니다. 세력들이 왜 들어왔는지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작전을 한 거는, 작전이란 말을 좀 쓰긴 그런데 매집을 시작한 거는 2020년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매집을 했죠. 주가가 거의 바닥을 기었습니다. 쫙 바닥을 기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죠. 연봉 볼까요? 연봉 보셨나요? 이거 30년 된 차트인데 보시면은 여기가 67만 원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근데 어떻게 됐죠? 주가가 4,000원, 3,000원대까지 빠졌어요. 여기서 들어오는 이 세력은 뭐죠? 이 사람들 왜 들어왔을까요? 여기서 우크라이나 관련 있겠죠, 물론. 근데 우크라이나는 핑계일 뿐입니다.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250억 원 추가로 들어간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250억 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를 올릴 수는 없어요, 세력들이. 왜냐면 거기 기관도 들어가 있고 외국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올리기 위해서는 회사가 규모가 중견 기업 정도 되고,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기업은 안 되겠죠. 도급 순위가 70이면 낮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그렇다면 모든 요건이 갖춰졌다고 보시면 되죠. 주택사업, 토목사업, 건축, 플랜트 다 하는 기업이고, 자본금이 한 2천억 좀 안 되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가격 자체가 쌉니다. 많이 내려왔죠. 세력들이 누리기에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되시나요? 그리고 250억이라는 자금이 추가로 또 들어왔어요. 세력이 추가로 베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더 추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차트 보시면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가끔 가셔서 이 공시를 보시면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물론 여기서 이 종목이 뭐 67만 원 간다? 터무니없겠죠. 그렇지만은 세력들은 적절한 시점에 들어온 겁니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물론 감자니 배당이니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지만 30년 차트를 보더라도 크게 봤을 때도 주가는 거의 바닥입니다. 월봉 볼까요? 월봉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7, 8년 정도 한 주가가 기었습니다. 계속 못 갔어요. 여기서 매집을 시작했죠. 2020년 이후부터 전쟁하고 맞닥뜨린다고 보시면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또 관련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건설주가 안 좋았고 그동안에 전쟁이 터지면서 이슈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주봉 보시면은 여기서 매집을 했는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죠. 2, 3년 동안. 왜? 코로나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백신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외에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썼죠.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고를 팠죠. 왜냐면 개인들이 못 견딥니다. 다 팔 수밖에 없어요. 월봉 보시면은 여기서 샀던 사람은 다 팔 수밖에 없습니다. 주봉 보더라도 여기서 쭈삣쭈삣 할 때마다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세력들은 근데 별로 안 팔았죠. 왜? 거래가 많이 안 됐어요. 그렇게 크게 거래가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죠. 우크라이나가 불을 당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매집을 해놨고 이슈가 터지는 전형적인 세력들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0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4,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4배 올랐는데 많이 올랐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많이 오른 것 같나요? 이게? 얼른 볼까요? 이게 많이 올랐나요? 세력들은 매집을 할 때 홀수를 올립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매집을 한 게 2,000원, 3,000원대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갈까요? 이 주식은. 제가 보기에는 이 하락이 시작된 25,000원까지 간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 1차적으로. 그래 봐야 10배입니다. 10배, 11배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에 더 거래가 터진다고 보면 여기까지도 가겠죠. 여기서 하면 걸릴 겁니다. 왜? 오래된 매물대가 있습니다. 지금 5만원대에서. 그죠? 보이시나요? 5만원에서 매물대가 여기 상당히 있어요. 지금 거래가 터진 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대량 거래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다 유상증자까지 했어요. 이 와중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세력들이 돈을 더 붓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CB 발행도 하고 주가를 띄우겠다는 얘기겠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도급순이 별로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신통대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코로나 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죠. 보이시나요? 백신 개발한다 어쩐다 해서 주가가 20만 원이 넘었었어요. 10배가 났습니다. 주식이. 근데 그리고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대형주를 한번 볼까요? 코로나 때 얼마까지 갔었죠? 36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만 원, 10만 원 안 됐던 주식이 이렇게 올랐어요. 이거 왜 올랐죠? 백신 개발한다고 올랐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이 맞은 백신 중에 우리나라 게 있었나요? 전부 모더나나 화이자 거였습니다. 무슨 얘기죠? 주가는 회계 장부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재무제표. 주식은 꼭 매출이 많이 나오거나 실적이 좋다고 가는, 물론 실적이나 매출이 나오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거에 일치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적 좋고 매출 좋은 기업들은 계속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그게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긴 한데
시장에는 투자 심리가 작용을 하죠.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백신도 개발 못한 회사들이 아까 제가 신풍장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2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주가가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근데 지금 결국 도돌이표가 되긴 했는데, 물론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실적하고 매출이 안 나오니까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잘 빠져나와야 돼요. 삼부토건 아직 수주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수주한 거.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안 끝났어요. 물론 지금 벌써 종전 논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뭐 한국식으로 이렇게 분단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주가는 이미 4배가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 더 갑니다. 제가 보기엔. 왜? 거래량이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량 거래가 터지면 슈팅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이미 박스를 뚫어버렸어요. 여기 역상단을 뚫어버렸습니다. 지금 1,500원에서 3,000원대 박스를 뚫고 올라가고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25,000원까지 가고 그 다음에 6만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5만원 6만원까지. 왜? 세력들이 이제 매집이 끝난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는요.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세력 마음입니다. 어디까지 올릴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일단 주가 자체가 터무니없진 않습니다. 백신도 개발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주가가 20배, 30배가 올랐어요. 근데 삼부토어는 도급순위 70위밖에 안 되지만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택사업, 도로, 플랜트, 건축 다 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겠죠? 거기다 주가 자체가 싸요. 엄청나게 빠져있는 종목입니다. 몇만 원짜리 종목이 1,000원, 2,000원 밖에 안 하는 종목이에요.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게 딱 좋은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개인들이 따라 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조정을 잘 받으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죠. 최근에 뭐 라더겐 씨 관련해서 8개 종목이 있었죠. 일직선으로 올라가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삼천리라는 종목 아시죠?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주가 보이시죠? 45도로 올라가다 이렇게 됐습니다. 45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조정을 잘 안 받고 갔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삼천리가 그런 모양이 나온 거거든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삼부토고는 보면은 굉장히 조절을 잘하고 있어요. 일본 보실까요? 올라갔다 조정 크게 받았죠. 다시 또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비슷한 조정이 나올 겁니다. 매매 타점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삼부토건 관련해서 매매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삼부토건이라고 보내주시면 저 박민수가 매매 타점 오픈해드리고 미공개 정보도 오픈해드립니다. 아직 전쟁은 안 끝났습니다. 주가는 이미 오르기 시작했고 4배가 올랐어요. 어디까지 갈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모르신 분도 계시고 수익 나는 분도 계실 텐데 타점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매매 타점 미공개 정보 궁금하신 분들 삼부토건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드리고요. 미공개 정보 오픈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식 이런 걸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회계 장부로만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물론 앞으로 실적이 더 나온다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실적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어디서 꼭지를 찍고 빠질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기 전에 주가는 피나레를 치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종전이 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주식은 꼭지를 찍고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왜? 신풍자 보이시나요? 어떻게 됐죠? 코로나가 채 끝나기 전에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 기대감으로 올랐다 그냥 빠진 겁니다. 터무니없이 백신 개발한다 그러다가 빠졌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볼까요? 비슷합니다. 코로나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가는 박살이 났습니다. 왜? 백신이 나왔는데 쓸모가 없어요. 왜? 모더나하고 화이자만큼 쓸모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다 접종이 끝났어요. 지금 이미. 근데 백신 내봐야 뭐합니까? 펀더멘탈에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삼부토건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가 쌉니다. 많이 싼데 지금 수주된 거 아무것도 없죠. 전쟁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피날레를 장식하는 시점은 슬슬 종전 얘기가 나올 때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땡긴다고 보시면 돼요.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주가가 계속 그동안의 변동성이 나타나겠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모든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백신을 개발했다는 회사보다는 그래도 삼부토는 근거가 있습니다. 도급순위 70위 회사고 그게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까 우크라이나에서 재건에 필요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주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고 세력을 매집이 끝난 상황이고 유상증자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비 발행할 수 있고 증자할 겁니다. 왜? 더 먹어야 되니까.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제가 아까 다트 보여드렸죠? 왜 이 시점에서 증자를 했을까요? 3,000원대. 비싼 가격 아닌가요? 별로 먹을 자리 없어 보이는데 3,000원이면은 크게 먹을 게 없잖아요. 돈 250억이나 베팅을 했는데 주가는 더 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세력들이 절대로 이거를 무슨 2,000원, 3,000원 먹을 거 들어간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공시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 들어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가는 여기서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주봉 보시면은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가파르게 오르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월봉 보시면은요, 거래량 확인되시죠? 이렇게 만약에 삼보토건이라는 종목이 아니라고 봤을 때 여기를 가리고 이 종목을 본다면 여기는 시작을 해서 최소한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5만 원, 6만 원대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세력들이 원하는 거니까. 가격이. 아니 250억에 3,000원대 발행을 했는데 그거를 5,000원대, 10,000원대 팔려고 들어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미 매집은 끝난 상황이고 1,000원에 4,000원까지 겨우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백신도 개발하지 않았던 신풍제약과 SK바이오언스가 10배씩, 20배씩 올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실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삼부토건 실체가 있는 회사예요. 일을 할 줄 아는 회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모든 걸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주가 더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자,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삼부토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박민수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준비한 종목이 또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재건에는 많은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필요하죠? 아파트 져야죠. 집 져야죠. 도로 깔아야죠. 통신 설치해야죠. 공장도 져야 되고 학교도 져야 되고 도로 깔아야 되고 다리도 건설해야 되고 정말 많은 게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건설에 굉장히 특화된 회사죠. 옛날에 중동에서 특수를 누렸었고 그 외에도 통신 인프라도 굉장히 잘 깝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동차를 수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전자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합니다. 한 국가를 새롭게 건설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게 필요하겠죠. 쉽게 말해서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의료도 있어야 되고 어떤 게 가장 큰 수혜를 볼까요? 저 박민수가 발굴한 종목 리스트가 있습니다. 삼부토건이라고 보내주시는 분한테 그 중에서 한 종목 오픈해드립니다. 섹터는 어딘가가 중요하지 않겠죠. 섹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은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우리나라 옛날 그 전쟁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일본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특수를 이뤘습니다. 원자폭탄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대한민국 때문에 일어나서 선진국이 됐어요. 왜냐면 무기 돼야죠. 그죠? 도로 깔아야죠. 공장 세워야죠. 학교 세워야죠. 옷, 의약품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합니다. 관련 종목을 박민수가 발굴해 놨습니다. 삼부토건만 중요한 게 삼부토건 대장주일 뿐이에요. 어디까지 간다? 종전 얘기 나올 때쯤까지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1차적인 목표 25,000원, 2차적인 목표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쟁은 쉽게 안 끝납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계속 갈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러시아가 물밑에서 종전을 논의할 수도 있어요. 그 시점이 어디가 될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주가는 미리 반영을 할 겁니다. 그때쯤이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풍제약 보셨잖아요. 참혹합니다, 결과가. 물론 이렇게 신풍제약처럼 되지는 않겠지만은 아무 실체가 없었으니까 고점 찍고 빠져나올 때 피날레 칠 때 빠져나오셔야 돼요. 박민수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매매 타점 궁금하신 분들 박민수 전화번호 보이시죠? 위에 삼부토건이라고 보내주시면 매매 타점 미공개 정보 오픈해드리고 그리고 선착순으로 삼부토건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지금 무시하고 있는 못 보고 있는 종목이 또 있어요. 재건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종목, 바닥에서 상승하는 종목, 삼부토건의 3월달, 4월달 모습이 나오는 종목. 이건 신풍제약 차트인데 처음에는 신풍제약도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다가 골봉 보이시죠? 급등이 나오다가 망가졌습니다. 자, 삼부토건 어디쯤 와 있을까요? 지금 궁금하시죠? 박민수가 알려드리고 삼부토건의 4월달, 5월달 초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전쟁에는 많은 게 필요하죠. 건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힌트 드렸어요. 여러 가지 필요한 섹터가 있습니다. 박민수가 드리는 정보. 삼부토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매매 타점 미공개 정보 오픈해드리고 삼부토건에 이어서 차세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 한 종목도 종목명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부토건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늘 살짝 좀 빠지고 있는데 주식 계속 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피날레 장식할 시점 박민수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삼부토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박민수가 매매 타점 미공개 정보 오픈해드리고 그리고 제2의 삼부토건 종목 섹터 어딘지 오픈 안 하겠습니다. 한 종목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